트럼프와 푸틴의 중거리 미사일 지략 싸움, 불똥 튄 시진핑 멘붕? 미국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인터미디에이트 레인지 뉴클리어 포시제 조약 파기 문제로 시끄럽다. 러시아의 지상 발사 중거리 순항 미사일 배치를 빌미로 미국이 INF 파기를 선언하자 러시아 역시 INF 파기를 선언하며 맞불을 놓은 것이다. 미국과 러시아의 INF 분쟁은 러시아가 지난 2006년부터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 9K720 일명 이스칸더를 서부군 관고에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불씨가 싹 텄다. 공식적으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INF 조약에 저촉되지 않는 500km 수준이었지만 미국은 이 미사일이 편심 탄도, 즉 미사일 방어 체계를 극복하기 위한 변칙적인 탄도를 취하지 않고 일반적인 포물선 탄도를 취할 경우 6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이라고 의심했다. 이 미사일의 직접적인 위협 범위에 들어갔던 동부 유럽 국가들은 이란과 러시아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유럽연합 EU와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에 요구했다. 그 결과 유럽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 유러피언 베이지드 어댑티브 어프로치이라는 명칭으로 루마니아와 폴란드의 이지스 어슈어 이지스 어소르 설치가 결정됐다. 이지스 어슈어는 군함에 탑재되는 이지스 시스템과 미사일 수직 발사 장치를 지상에 설치한 설비로 여기에 탑재되는 SM-3 미사일을 이용해 탄도미사일 방어가 가능하다. 미국과 네이토는 방어무기로 이지스 어슈어를 설치했지만 러시아는 이 시스템에 포함되는 수직 발사 장치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 탑재될 수도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 INF 파기 카드는 러시아로서는 예상치 못했던 결과였다. 러시아는 칼리브르 미사일을 지렛대로 동유럽 지역에 건설되던 이지스 어슈어와 빅딜을 노렸지만 미국은 푸틴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력한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사실 미국은 INF를 파기해도 잃을 것이 전혀 없었다. 러시아와 북미 대륙 사이의 거리는 10,000km가 훨씬 넘었고 INF가 사거리 500에서 5,500km 구간의 지상 발사 핵미사일에 대한 금지 조약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파기된다 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서는 위협이 될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사정이 다르다. 발틱 3국을 포함해 동유럽 각국이 자국 내 미군 주둔을 요청하며 트럼프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었고 미 육군은 INF 탈퇴를 진작부터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처럼 다용형 멀티더메인 전투 개념을 들고 나오며 700에서 2,500km 사거리의 장거리 타격 무기를 개발하기, 동유럽에 미군이 들어와 700에서 2,500km 사거리의 미사일과 초장거리 포등을 배치하면 모스크바가 위험해진다. 모스크바는 발틱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와 불과 600km 떨어져 있다. 구소련 전략로켓군 사령관을 역임하고 현재 전략로켓군 고문으로 있는 빅터 야신 예비역 상급 대장이 경고한 바와 같이 발틱 3국의 미군이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탄도미사일은 3에서 4분, 토마호크 미사일은 1시간이면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는 물귀신 작전을 쓰기 시작했다.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급히 기자회견을 청해 제3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INF를 체결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불똥은 중국으로 튀기 시작했다. 사실 중국도 미국의 INF 파기에 불안해하고 있었다. INF를 파기한 미국이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에 배치할 경우 베이징 역시 5분 타격권 내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현재 미 육군은 다영역 전투 개념에 따라 사거리 700km급의 중심 타격 미사일 딥 스트라이크 미사일, 사거리 1600km급의 전략 타격 캐논 구경 스트래티직 스트라이크 캐논 아틸러리, 사거리 2500km급의 전략 활용 미사일 스트래티직. 이러한 무기들은 중국에게 있어 문자 그대로 밸런스 파괴자가 아닐 수 없다. 미 본토에 투사할 수 있는 ICBM, SLBM 숫자에서도 열세인 상황에서 미국이 중거리 타격 자선까지 개발을 배치한다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이지서슈어에 대한 대응책으로 지상발사 순항 미사일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스칸더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개조해 러시아판 토마호크 미사일로 불리는 칼리브르 미사일의 지상형을 탑재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이다. 당연히 미국은 이에 크게 반발했고 결국 INF 파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전력 분야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INF를 재배치하면 중국도 INF로 맞서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서태평양에 배치하는 INF는 베이징을 직접 타격할 수 있지만 중국의 INF는 기껏해야 괌 정도까지만 공격이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양자의 INF가 대칭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INF 파기 카드가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사실 러시아의 이스칸더나 칼리브르 미사일은 유럽에게는 위협이지만 미국에게는 하등의 위협이 되지 않는 무기다.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를 지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간 언행을 생각해보면 러시아의 신형 미사일에 미국이 발끈하거나 긴장할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INF 파기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고 전략적으로 절대적 열세에 처한 러시아는 미국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제3국 포함 신 INF라는 카드를 꺼내들며 트럼프의 마음을 돌리려 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INF 파기를 막기 위해 신 INF라는 새로운 프레임의 제물로 끌어들이려 하는 제3국은 다름 아닌 중국이다. 트럼프가 중국을 누리고 러시아를 상대로 INF 파기 위협에 나섰다는 분석은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짜인 판에서 미국은 그 어떤 경우의 수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다. INF는 파기 선언 이후 6개월 후부터 파기 효력을 갖는다. INF를 파기하더라도 미국 본토에 가해지는 안보 위협은 전혀 증가하지 않지만 새롭게 개발된 중거리 타격 전력을 동유럽과 서태평양의 동맹국에 배치하면 모스크바와 베이징은 조기 경보를 발령하기도 전에 미군의 미사일에 초토화될 수 있는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된다. 반대로 러시아의 제안처럼 중국을 끌어들여 새로운 INF가 체결될 경우 중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전력의 90%를 폐기해야 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동시에 압박을 가하면 중국이 이를 버텨낼 재간이 없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패해 이미 경제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과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압박 역시 중국이 감당하기에는 버겁다. 러시아는 미국에게 치명타를 입고 휘청거리던 중국이 붙잡고 있던 가장 듬직한 우방이었다. 미국의 제재, 견제를 받고 있는 양국은 최근 몇 년간 경제, 안보 분야에서 밀접한 협력관계를 구축해왔지만 모스크바가 미국의 총구 앞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러시아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 중국을 INF의 제물로 내몰고 있다. 트럼프의 한수와 러시아의 배신에 중국은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이대로 INF가 파기되면 몇 년 이내에 베이징은 미국의 중거리 타격 자산의 사정권에 들어갈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이 요구하는 새로운 INF의 프레임에 들어갈 경우 중국은 자신들이 보유한 전략무기 대부분을 폐기해야 하는데 이는 곧 미국과의 패권 경쟁 포기를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악수가 될 수도 있다. 과연 베이징은 이러한 난국을 타개할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